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는 지금 시작합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고은 앵커와 만나볼 세 가지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 소식입니다. 지금 이 충돌로 인해서 비료와 식량 그리고 유가 시장까지 지금 불안정한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이슈, 이 월마트와 아마존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마지막 소식으로는요, 서울 집값 무섭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첫 번째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계속되고 있죠. 주말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강하게 이뤄졌는데요. 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란이 상호 공격을 중단하겠다라는 요청을 하고 있고 지금 핵 협상을 재개를 원한다라는 신호를 좀 보이고 있는 스탠스입니다. 지금 그래도 비료와 식량, 물류까지 지금 줄줄이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의 상황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3일에 이스라엘이 전투기를 대거 투입을 해서요. 이란의 핵시설과 에너지 인프라를 전격적으로 공습을 했습니다. 이에 이란도 미사일과 드론으로 곧바로 반격에 나섰고요. 양측 간의 무력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공습은 단순히 군시설뿐만 아니라 이란의 가스전이나 정유시설 같은 핵심 에너지 인프라까지 정조준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큰데요. 예를 들어서 이란 남부의 최대 가스전인 사우스 파르스 일부 시설이 공격을 받아서 화재가 발생했고 또 수도 테헤란 인근의 정유 저장소도 불이 나면서 일부 생산이 멈췄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국제시장에서는 사태가 중동 전역으로 확산되지 않더라도 이미 공급망에 심각한 충격이 시작된 거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교전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간밤에는 이란이 휴전을 원한다는 신호를 미국 측에 보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이걸 두고 시장에서는 긴장이 조금은 누그러질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스전의 공격 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장소에도 불이 나면서 계속해서 유가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란이 핵 협상을 재개를 원한다라는 신호를 보내면서 뉴욕 증시는 반등을 해줬습니다. 3대 지수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사실상 유가는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에 이 유가는 살짝은 눌러주는 흐름 가졌지만 그래도 장중에는 14% 가까이 급등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유가 관련해서도 좀 심각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유가는 사실 이번 사태가 본격화된 지난 13일에 WTI 가격이 장중에 무려 14% 넘게 급등을 하면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이후 최대폭으로 출렁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라는 관망 심리가 퍼졌고요. 지금은 배럴당 $70 선에서 비교적 진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JP모건은 만약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 유가가 $130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를 했고요. 골드만삭스 역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된다면 $100는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이 왜 중요하냐면 전 세계 원유의 3분의 1, 하루 약 2천만 배럴이 이 좁은 해협을 지나갑니다. 그만큼 민감한 구간인데 만약 이란이 여길 통제하거나 공격을 하게 된다면 글로벌 에너지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 봉쇄까지 이뤄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유가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비료 공급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면 이런 식량에 대한 물가가 더욱더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생활 전반에도 지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번 무력 충돌로 인해서 좀 가장 또 크게 반응했던 시장이 바로 비료 시장인데요. 이란은 전 세계 요소 수출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황이나 암모니아 같은 비료 원료도 중동 국가들이 워낙 많이 생산을 하다 보니까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분석기관 CRU에 따르면 걸프 지역을 통해서 수출되는 비료 원료가 전 세계 비중의 30에서 40%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타격을 입게 된다면 비료 생산이 멈출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곧장 식량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도 글로벌 질소 시장은 이미 전시 프리미엄을 반영해서
오르면서 가격이 뛰고 있는 상황이고요. 곡물, 사료, 그리고 가공식품까지 식품 전반에 물가 압박이 퍼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한 에너지 이슈를 넘어서 식량 위기까지 번질 수 있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물가 상승에 이어서 이렇게 식량 위기까지 번질 수 있다라는 좀 심각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중동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또 높다 보니까 국내 기름값도 벌써 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원유의 70% 그리고 천연가스의 30% 이상을 중동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동 정세가 흔들리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어제 한때 서울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평균 1,700원을 넘었고요. 전국 평균도 1,630원대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중동 사태가 본격 반영된 것이 아니었는데요. 보통 국제유가가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이 되려면 2, 3주 정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히 기름값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가가 오르면 제조업 원가도 평균 0.7%가량 올라가고요. 정유사나 해운 항공업계는 연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수익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또 TV나 냉장고처럼 덩치가 큰 가전을 수출하는 전자업체들도 해상 운임이 오르면 마진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로 봉쇄되기라도 한다면 그건 단순한 유가 상승이 아니라 이 글로벌 물류 대란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네, 지금 벌써부터 이 서울의 이 리터당 지금 평균 1,700원을 넘었다라는 소식이고요. 지금 유가 상승이 아무래도 좀 불가피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 세계 시장이 이 사태가 어디까지 좀 퍼지게 될지도 좀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러시아는 중재를 하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 필요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쯤 되면 정치적인 변수도 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우선 러시아의 경우에는 좀 중재에 나서겠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푸틴 대통령은 이란과 이스라엘 정상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도 연달아 통화를 하면서 지금은 긴장 확대를 막아야 할 때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양쪽 모두와 외교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사회에서 좀 고립돼 있었던 러시아가 다시 외교 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움직임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는 협상할 때라고 언급을 하면서도 또 때로는 먼저 싸워야 끝이 난다라는 모순된 발언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번 사태가 각국의 외교적인 입장이나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줄지 또 앞으로의 무역이나 안보 협상 흐름에도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중동이 다시 한번 글로벌 경제의 좀 불안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전개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